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들은 항상 뭘 하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엉덩이가 무겁다고 하지요. 책상에 앉으면은 자기 일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게임하고 장난치고 그래도 크게 거기에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즉 집중력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 왕성한 또 호기심을 보여요. 이 아이들은 이건 공통적인 기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습이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합니다. 나사년 교육과정 그러는데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을 2학년 때 조금 중복하고 3학년 때 중복하고 그 다음에 그 학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원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반복 학습은 굉장히 지루한 활동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또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반복 학습 지루한 활동을 수용을 합니다. 즉 성실성이라는 거죠. 인하대 송영진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은 정서적 안정, 끈기, 정신적 맷집, 책임감, 경쟁심, 인내심, 자기 반성 등 학업에 필요한 요소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우쭐대는 심리를 가진 아이들은 좋은 성취를 거두기 어렵다. 학습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바로 경쟁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경쟁심이어야 한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거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부모들 모습을 봅니다.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죠. 아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다 챙겨주는 부모. 생활이 바쁘니까는 너에게 많이 맡길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자율성이라고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맡겨주는 부모,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부모, 다양한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아이들 사랑합니다. 이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만큼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자칫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아이에게 과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미처 학습이 이제 숙성되지 않았는데, 소화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배운 단계를 충분히 내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서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라든가 또는 다른 아이에게 맞지 않는 문제집을 갖다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잘못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들은 항상 뭘 하느냐?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공부는 독서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아이였습니다.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했고, 편하니까 더더욱 글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또 재미있어지고, 근데 말은 또 글처럼 이렇게 쉽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글처럼 능숙하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번역한 책을 제가 이제 찾아 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작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 프로에.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분이 의외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긴장을 했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글쓰기와 말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능이구나. 기능이 달라서 그랬구나. 무슨 말이냐면 구어체와 문어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언어적인 표현은 몸짓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비언어적 요소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내 생각을 끌어내서 글자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성격으로 명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할 거고, 또 즉흥적인 것, 말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 아, 너 맞아, 그 말 맞아, 동의도 해주고, 이제 긍정도 해주고, 부정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말 잘하는 것과 글 잘 쓰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 잘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사실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도 잘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글자화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가 부족한 거를 훈련하고 개발시키고 활동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참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제목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으로 가 단테를 구해주고 지옥 여행을 해서 구해주는 것이다. 영혼들은 맨 처음에 카론한테 배를 타서 왔다. 거기엔 미노스가 있었다. 미노스는 단테의 여행을 그만 가게 하였다. 지옥은 나쁜 짓 하는 자만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제때 하지 않아도 간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물론 받침도 틀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착한 일을 제때 하지 않음을 경계하는 글을 씁니다. 이 학생 독서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휴일이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취미라고 할 정도로 독서를 참 많이 한 학생입니다. 그 뒤로 이제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등학교 수학선생님으로 교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4학년 남학생입니다. 웅변대회. 학교 공부 시간에 나는 웅변대회에 나갔다. 모두 4명인데 나 혼자 남자였다. 그리고 내가 제일 꼴찌였다. 처음에는 한 여자가 제일 잘했다. 5반에는 내가 아는 3학년 때 친구도 있었다. 웅변은 참 어려운 거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나는 잘 하려고 두 주먹을 꽉 쥐고 나갔다. 나는 목소리를 컸다 작았다 하면서 내가 하기에도 아주 만족하다. 5학년 때도 나갈 걸 생각하면 조금 떨리지만 꼭 나갈 거다. 시웅변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한 4학년 어린이입니다. 연단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성인도 단 몇 사람 앞에만 서도 떨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 얼마나 떨리고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서 작은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학생 지금은 30대 중반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멋집니다. 일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시간이 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훌륭한 마법 같은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뿌듯한 기억으로 남는 시간도 있고 또 아쉬움 가득한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템플스테이를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가 좋아서 무작정 갔습니다. 나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일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를 찾는 시간이다. 하루 10분, 15분 투자해서 나를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갖지 못한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면 자신의 장점이 보일 겁니다. 일기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